엑스루프 타임즈 2023년 6월 13일자인데요. 제가 업로드 했다가 뭐 실수로 삭제를 하는 바람에 재 업로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위주로만 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주적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었다. 제가 제목을 뽑았어요. SBS 8시 뉴스의 대사 발언 정상 외교 활동, 한국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표현들이 중국식 말을 한국식으로 번역을 한 거겠습니다만은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거죠. 이런 거가 이제 현재 한중 관계에 지금 외교상 치고받고 있는 내용이고, 중대사 집에서 이재명 만난 날 한 대사 지방 관료 만나러 1200km 출장. 조선일보 베이징 이벌천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저건 비교를 그렇게 해본 건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비유한다면 주지사 찾아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한국이 뭔가 주중대사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찾아가고 논의할 게 있다 그러면은 가서 기다리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거래상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굳이 지금 한중 관계 삐걱거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낼 필요가 있겠냐 하는 마음까지는 듭니다. 중국 후회한다. 한국 내정 간섭이다. 한미 관계 놓고 비난의 응수. 일본 아사히 신문이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싱하이밍이 일부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중국이 패배함에 걸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발언을 했다.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그 책임은 중국에 없고 한국 니들 놈들한테 있다라고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 추출해라. 여당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요거 뭐 제 생각입니다. 일중 관계도 어느 정도는 한국이 처한 상황과 같다고 일본 언론도 스스로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한중 관계 적대화다. 이제 협력 뭐 이런 게 아니고 적대화다. 이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과연 있느냐. 미국 내에서도 그 제니 재무장관이 디커플링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근데 뭐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말만 바꾼 거지 내용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오한 얘기지만 차라리 김정은이가 나서봐라. 나설 이유도 없을진 모르지만 그런 거를 한번 이거는 뭐 심오하게 상상을 해봤어요. 누가 중재를 하겠어요? 일본이 할까요? 일본이 뭐 땜시 미국이 미중 전쟁 중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중재를 할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 하나 선여 목표는 직무급제라고 물음표를 비쳤는데 어쨌든 제 느낌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또는 이것은 또한 이는 노동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노총이 정권과의 정면전을 선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자본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우리 대통령이 식견이 넓은 게 아니고 참모들을 잘 둬야 되겠죠.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적 자본도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된다. 3월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년도 번영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67개 국가 중에서 107위를 차지하는 아주 수준 낮은 국가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 세력이 요구하는 ESG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사회적 지수는 S에 해당하는 것이죠.
소셜 캐피탈 인덱스는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 민노총에서 이제 자꾸 탈퇴하는 기업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얘기입니다만은 더 포스트,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한다. 우리나라 언론들한테 하고 싶어서 이런 그 어쩌다 영화 한 편이라는 유튜버의 그 방송 내용을 기억할 만한 글들을 제가 좀 캡처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원래 어떤 지방지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런 거 하고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한 폭로 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이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였다. 그래서 이 오나가 워싱턴 포스트 오나가 캐서린이라는 여자분인데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이어받아 가지고 자기는 그런 쪽을 잘 몰랐는데 결론은 맥나마라하고 뭐 친분 관계도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당신네 행정부를 좀 공격하는 언론 보도를 낼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면서 결단하는 그 의사결정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좀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한동력 설국열차 비밀은 핵융합, 꿈의 에너지 개발 우리도 참여. 핵융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연구를 했다는 설도 있는데 장관 빌 게이츠, 제프 베이저스, 샘 알트먼 핵융합 에너지 스타트업에 베팅한다. 한국의 K스타 노하우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있다. 뭐 돈하고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이번에 이 챗 GPT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방한한 샘 알트먼인가요? 그 사람 얘기로는 에너지 가격이 낮아질수록 인공지능 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는 중요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향후에 핵융합 발전도 좀 기대가 되고 또한 SMR 소형 원자로 이런 것이 저탄소 경제에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더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확 바꾼 현대차 기아 개편 내용 살펴보니 뭐 어쨌든 이 CTO 밑에 4개 부문의 어떤 기술 연구 조직을 해가지고 이것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본부별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JP 모건은 제프리 웹 앱스타인이 피해자들과 2억 9천만 달러에 대한 소송을 해결했다. 은행 대변인은 그와의 어떤 연관성도 실수였고 우리는 그것을 후회합니다. 앱스타인이 유명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JP 모간 은행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법정에서 지금 이 JP 모간의 회장인 다이먼한테 그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고 뭐 했을 때 자기는 몰랐다. 다이먼이 과연 앱스타인을 몰랐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어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태평양에서의 미군의 패배를 막기 위한 5가지 긴급조치 해가지고 마크 몽고베리와 브래들리 보우먼이라는 사람들이 기고한 글인데요. 이것은 퇴역한 미 해군 후방사령관 그리고 현재로서는 싱크탱크의 선임연구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현재
우리 개선해야 될 점들을 나열을 해서 이것을 발빠르게 지금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이점 중에 하나는 미국 공격 잠수함의 지속적인 은폐를 해야 된다. 모르게 있다가 핵 잠수함일 것 같은데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표적 투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표적 투자. 이거를 하면은 그 예산도 얼마 안 쓰면서 충분히 침략 억제 능력만이 아니고 나중에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대만의 방어 능력 강화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해서도 전략자산 전개를 열심히 해주고 또 핵 이 동맹 이런 거를 믿어라. 자꾸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이 정치 행보, 외교 행보들이 상반기 중에 지금 많이들 일어났습니다만은 이런 그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반도 문제는 거론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반도가 맨날 티각티각하지만은 대만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더 안정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타르의 속박과 KGB의 부산물, 푸틴의 야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키워드. 타타르의 멍해라는 거로 그 러시아에선 유명한데 한 200년 동안 몽골 제국한테 지배를 당하면서 나중에 몽골이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들었을 때 몽골 애들한테 몽골 제국한테 배운 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를 한 그런 그 몽골의 그 악랄한 그런 방법들이 이 KGB에 그 녹아 들어갔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푸틴도 자기가 키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KGB에 들어가서 쭉 출세해서 그 총리했다가 대통령 했다가 총리했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보인 퍼포먼스, 뭐 성과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그 무기적으로는 그 그루지아, 현 조지아가 남오세티아 수도 쯔힌발리에 군사 침공하자 그때 이제 물리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공 경험 때문에 결국 또 나토의 동진 이런 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진 것이 성공 체험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새 저서 그의 복수로 제3차 세계대전 서곡 이렇게까지 해서 일본의 어떤 그 유명인이 책을 써내면은 언론에서 인터뷰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푸틴이 인기를 얻는 중에서는 2004년에 그 지사를 직접 선거제로부터 임명제로 바꿨다는 거. 그게 왜 인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2005년에는 치솟는 유가에 힘입어 국제통화기금의 대외 채무를 완전히 그때 갚았다 하니까 그런 성공 사례들이 푸틴을 한마디로 과욕하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났다. 30년 만에 일본의 황금 시대가 도래된다. 현대 비즈니스. 오하라 히로시라고 국제투자 애널리스트인데 일본의 제조업은 역시 세계의 자랑이다라고 한껏 이제 자부심을 갖고요. 제조업이 비제조업을 개선시킨다라고 또 풀이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뭐 한국이나 이런 데 뒤졌다고 하지만 제조업이 일본의 전체 생산성은 아직 높고 경제의 견인차인 것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 칼라 생산성 향상에도 도요타 생산 방식, 도요타 웨이, TPS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저는 제조업에 현재 유리하다.
애니메이션도 게임도 못지않다. 그 우리나라에서 뭐 슬럼 덩크 뭐 이런 거 다시 그 이 340 3040 열광해서 우리 그 아들놈 새끼도 그거를 보러 갔다 왔는데 그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추억 찾기 같은 거를 여기까지 이런 데까지 한국이 추억 찾기 뭐 이런 거로 본 거지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 뭐 잘 돼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동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아무래도 그 미국 만화 영화보다는 서툴긴 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30년 전과 반대 일이 벌어진다.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이제 그 성공 신화가 써지는 거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래서 이런 그 좋은 기회의 대전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워렌 버핏 옹께서 그 일본 5대 무역 상사에 대거 투자했다는 것과 현재 니케이 지수가 최근 급격히 올라간 것에 대한 고무되어 기대치만 높은 것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국뽕에 지금 쩌든 언론 보도 기고문을 보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요타 생산 방식을 학습해 본 입장에서 그 방법을 서비스업에도 응용 가능하다는 주장은 아마도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토요타가 돈을 번 이유는 그 방법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요타 방식을 우리가 그 학습 동아리 그룹에서 진단을 해볼 때는 토요타 생산 방식은 빈자의 생산 방식이다 이거죠. 왜냐면은 그 도요타 그 회장이 그 선대는 도요타가 그 방적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게 주종이었는데 자동차에 그 심취해가지고 그거를 제조업을 시작하려니까 여러 가지 돈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짓드라고 저스트 인 타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제공 이런 게 많이 쌓여서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서 출고를 해야 되니까 간판이라는 거를 만들어냈고 그게 이제 오노 박사라고 되어 있죠. 그 어떤 논리적인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를 어, 도요타가 성공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잠식하면서 도요타 방식을 또 무료로도 공부를 시킨다 이런 거 하지만은 도요타 방식은 원가 회계를 못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모두 잘해야 다 잘 되는 건데 어디 하나가 삐끗하면은 그게 이제 말썽이 나게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요타 방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수준이 되려면은 그 직원들 교육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그 협력업체의 희생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윈윈이라기보다는 3윈, 윈윈윈 납품 협력업체까지 이런 것을 가이젠 그또 뭐 이런 TP 저기 이 간반 그다음에 지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도요타는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그 일본식 집단주의 이런 거의 장점이라면은 장점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3일자를 소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